자, 이제 다음 달 2일 날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이 선거는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백지 신탁 불복 소송에서 패한 뒤에 이제 사퇴하면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 윤 대통령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 서상범 변호사가 조국 혁신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기 민주당 후보도 이제 내겠죠. 자, 이제 문재인 정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요. 또 조국 혁신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번 선거는 구청장 한 명을 뽑는 것을 넘어서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내란 세력들과의 승부다. 윤 대통령 파면을 완수하고 출마하길 바랐지만 후보 등록 기간이 임박하고 대리인단으로서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나오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선거 출마를 위해서 대통령의 탄핵마저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이제 줄탄핵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 친여 성향 법조인에게 4억 6천만 원이 지출됐다. 수임료로 지출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주당발 줄탄핵이 특정 진영 법조인들의 수입원을 넘어 선거에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문수 대변인, 이게 어떻게 봐요? 지금 이때까지 진행했던 29건의 탄핵 소추도 4억 5천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한 건당 1,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셨던 이게 지금 친좌 성향의 변호인들에게 돌아가죠. 이게 지금 국회에서 국비를 이런 식으로 지금 친좌 성향의 변호인들 밥벌이용으로 지금 만들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저는 선거에 나오는 건 본인 자유라고 봐요. 네. 나오시든 말든 그건 뭐 본인의 자유인데 대한민국에 그 자유 있는 나라니까 이걸 뭐 강제하고 억압하고 비판할 이유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지금 국가적인 소송들을 지금 어거지로 만들어내고 지금 29건 중에서 13건이 통과됐고 이 중에 8개는 지금 기각됐어요. 이거 지금 정상적입니까? 민주당이 정상적인 활동을 했습니까? 이런데 국비 써가면서까지 변호사비 지출하고 이런 것들은 비판받아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여기 서상범 변호사 네, 여기 뭐 지금 출마하셨다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뭐 기대드립니다. 네, 응원드리겠습니다. 장현희 부원장. 네. 일단 응원은 아니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일단 뭐 서상범 후보는 일단 조국혁신당 후보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장인홍 후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후보를 못 냈죠. 아시다시피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유가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백지 신탁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백지 신탁이냐 구청장 자리냐를 놓고 구청장 자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열리는 보궐선거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책임을 통감해서 후보를 안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그리고 뭐 또 다른 당에서 이제 후보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여권에서는 결국 이제 조국혁신당의 이 후보자가 탄핵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유리함으로 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법적으로는 출마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뭐 당연히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고 뭐 선거에서 그런 과정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정치적인 비판, 정치적인 판단은 결국 구로구에 계시는 국민들이 할 몫이라고 생각해요. 뭐 정치권에서 말을 섞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해 주느냐에 따라 저는 그 판단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탄핵 심판 이제 과정이 있는데 물론 뭐 이 대리인단이 이제 많다 보니까 뭐 한 명쯤 빠질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논란도 되는 것 같긴 해요. 아니 지금이라도 대리인단에서 빠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게 법적인 문제야 없겠죠. 당연히 본인의 자유고 그 정당의 판단인데. 근데 이런 논란이 빚어지는 것 자체가 지금 민감한 탄핵 선거 앞두고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조국혁신당이 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보낼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나요? 다른 사람 찾으면 되죠. 뭐 구청장 보궐선거에 나갈 만한 후보가 그분밖에 없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뭐 탄핵 소추 대리인단에 들어간 거를 커리어 삼아서 그걸 내세워서 구청장이 되려고 한다. 뭐 이런 차원 아닌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이제 조국혁신당의 당력이나 기반이 약하니까 또 국민의힘도 출마 안 하는 선거고 하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싶어서 나가긴 한 건데 이런 논란을 감안하면 다른 후보를 내야 될 걸 꼭 그분을 고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변호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의 직업 윤리와 충돌하는 부분은 없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일단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네, 없죠. 법적으로는 네. 문제가 없어 보이고, 글쎄 이제 이게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그냥 이게
염치라고 하는 이 염과 치가 없어졌는데 그게 방금 박우석 의원님 말씀대로 안 했어야 맞죠. 안 했어야 맞는 거고 지금이라도 거기 사임계 내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구청장 선거를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국정에 대한 선거로 지금 변절시키겠다고 본인이 그렇게 아예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구청장이라는 말 그대로 지역의 어떻게 보면 행정 책임자 일꾼을 그렇죠. 보는 거잖아요, 보면. 근데 또 저런 주장들이 또 지역에서는 또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먹혀들기도 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게 참 뭐라고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대통령이 이 탄핵이 인용이 되든 아니면 복귀를 하든 간에 예. 어떤 식으로든 이 서성범 변호사 입장에서는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서 어떤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내란 세력과 싸워왔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용해 먹는 건 맞는 것 같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선거에 나오는 정치인이 어쨌든 자기에게 유리한 경력과 자기에게 유리한 정치적 구도와 슬로건을 부각시키는 거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뭐 구청장 한 명 뽑고 게다가 국민의힘 출마 안 하는데 뭐 내란 세력 소탕하는 선거다 이런 건 좀 오바고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나올 것 같으면 사실은 대리인직을 빨리 사임하고 출마를 하든가 그게 아니라면 조국혁신당에서 다른 사람을 찾든가 그런 게 좋지 굳이 이런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또 한 가지 논란이 그 민주당이 이제 줄탄핵을 하는 과정에서 친야당 성향 법조인들에게 4억 6천만 원이 수임료로 지출됐다 국회에서. 그런데 탄핵당한 뭐 장관이나 검사들은 개인 비용으로 다 소송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요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부분은요, 저는 결과론적으로 막 돈 얘기를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탄핵 절차에 대한 그러니까 국회에 갖고 있는 탄핵 소추권에 대해서 조금은 그 본질을 흐리기 위한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이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절차이죠. 그리고 탄핵 소추를 국회가 하게 되면 국회가 하는 것이지 야당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하는 것이다. 국회의 권한이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사자가 뭐 기각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돈으로 사건 선임해야 된다. 물론 뭐 똑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검찰이 사건을 기소해서 무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무죄 받는 피고인들이 썼던 변호사비 검찰이 대신 뭐 대납해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뭐 검찰이 뭐 무죄 선고 나왔다라고 해서 그 피고인들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같은 절차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비교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 좀 소개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높아진 구청장 선거라고 봐야 하나요? 이런 의견. 국회 측 변호인단인데 탄핵 심판도 안 끝났는데 선거 나오는 게 심히 속이 보인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안 낸다니까 이번에 조국당과 민주당이 싸우는 건가? 이런 의견. 조국당에게 한 표 줄 수 있어 뿌듯하다. 초심 잃지 말고 훌륭한 정치인 되실. 이런 격려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이면 중립성향 변호사에게 수임을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원론적 의견도 주셨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인데 어쩔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야당 성향의 대리인단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간 재밌는 댓글인데요. 이 구로 구청장 선거에 전환길 강사 강력 추천한다. 전환길도 후보 등록하면 대박 날 것 같다.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잖아요. 전환길 그 지금 선배는 국민의힘 소속도 소속은 아니고 본인은 정치를 절대 할 마음조차도 없다. 지금 대한민국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제가 볼 때는 구청장급은 아니죠. 한참 넘어갔죠. 국회의원 10명보다도 영향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약간 시청자는 사랑을 담아서 한 말이겠지만 모욕적인 발언이다라고 제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탄핵소추 국회가 하는 거 맞아요. 근데 21대 22대 29건 올라왔던 탄핵소추는 민주당이 한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때까지 판결난 8건이 싹 다 기각이 됐습니다. 왜요? 민주당이요. 실체적 사실이 없는 것들을 탄핵소추에 올렸고 탄핵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일말의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탄핵제도를 악용하면서 국민 세금을 썼다는 거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기 주머니 돈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냐, 막 고소했겠냐라는 말씀을 드려요. 예, 그리고 이게 좀
제대로 된 거 해라. 진짜로 제도를 막 쓰고 있는 거는 비상계엄이 아니라 탄핵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김경진 의원님 어떤 생각이세요? 아니 현재의 제도로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그리고 국회라고 하는 어쨌든 헌법 기관이 의결을 했으니까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주도를 민주당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국회에서 의사 정족수를 충족했으면 이건 국회 의사긴 하죠. 그래서 뭐 법적으로 돈을 쓰는 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 저게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주체가 민주당이고 그 안에서 내부 코어로 보면 이재명 당대표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탄핵이 연전연패로 기각이 되면 정치적인 페널티에만 그칠 것이냐. 사실은 정당 보조금 같은 경우 싹둑 삭감하는 이런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이게 제도적인 뭐랄까 블랙홀 속에 있는 이게 벙커 속에 있는 영역이긴 하죠. 근데 이것까지 이제 법을 만들어서 규율을 하느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긴 한데 하여튼 국민들은 문제는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기억해 놨다가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때 다음번 뭐 선거할 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페널티를 주셔야 돼요. 표로서. 그게 가장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규범이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책에 보면 제도적 자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권한이 있고 쓸 수 있지만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22대 국회 들어와서 여야가 보인 모습이 이 제도적 자제를 발휘하지 못한 급기야 결국에는 이제 계엄을 발동해서 내란을 일으키는 여기까지 가버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모두가 좀 성찰해야 될 대목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팩트는 민주당이 29건을 발의했지만 실제 탄핵 소추까지 간 건 13건입니다. 열네. 예.